종목 상담 시작했습니다. 77초로 핵심 전략만 콕콕 집어서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올라와 있나요? 네, 오늘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에이스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를 이분이 7004번님이 에이스테크를 5,150원에 지금 5%를 보여 계신다고 하시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150원 자리면 이 고가권역 자리고, 자, 사실 이렇게 이제 에이스테크라는 기업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뭐 1월 달에 큰 폭에 6,500원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고, 뭐 2017년도에도 한번 이런 상승이 한번 있었는데, 뭐 밑에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렇게 꾸준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뭐 사실 거의 뭐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개인들에 의한 종목이 움직인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대신 이 기업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한 개 말씀을 드릴게요. 키워드가 인도, 그리고 이머징 마켓, 안테나, 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기업이 뭐 RF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안테나 증폭 관련, 안테나 설치 관련 업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뭐 기지국을 건설한다든지 그런 부분 자체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지국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바로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 제일 대부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 김정숙 여사님이 인도에 가 계시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조금 호재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뭔가에 대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반등 자체는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파동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실질적으로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신규 매출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자리부터 하단에 있는 손절가만 조금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하단에 있는 요 자리 3,290원, 뭐 3,300원 요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요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관이 빠져나갔죠. 여기 수급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명문제약을 한번 같이 볼게요. 명문제약을 8,400원에 70%, 그리고 7101번님이 문의하셨는데 지금 5,500원이거든요. 5,500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명문제약을 사시면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 기업이 신약에 대한 일을 할 것이다, 그냥 제약이기 때문에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기업은 90%가 제네릭, 바로 복사약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신약에 대한 개발은 조금은 뒤에 후순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기업이 주로 하는 것이 뭐 치매 치료제,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멀미약 하면 이제 키미테 뭐 이런 기업들, 바로 이 기업이 생산하는 약인데, 이 기업이 지금까지 주가를 올렸던 것도 바로 제네릭 상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명문제약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뭐 2018년도 2월 달에 고가를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네릭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이연제약 뭐 이런 데 또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2월 달부터 좋고 다음부터 많이 빠졌죠. 그리고 화일약품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네릭에 대한 비중이 큰 기업들은 대부분 다 1월 달, 2월 달 고점을 찍고 많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제약업종 안에서도 신약으로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명문제약에 대한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조금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 기업에 대한 반등 자체는 조금은 이 시청자분이 반등을 좀 더 기다리시되, 요거는 반등 시에는 조금 축소를 시키는 전략. 그래서 요 반등 자체가 제가 볼 때 한 66,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요 자리에서 잘라주시고요. 만약에 하단으로 내려가서 밑에 5일선이 깨지면 그때는 추세적인 이탈이기 때문에 그때는 과감하게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업에 대한 뭐랄까요, 내부적인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가치, 밸류적인 가치가 더욱더 중요한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신다면 좀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곧장 보실 기업이 3일이라는 기업 같이 보겠습니다. 자, 3,145원에 이분이 10%를 보여 계시는데요. 3일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무제표상으로는 뭐 운송 또는 뭐 육로 운송 터미널 관련 사업을 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쉽게 포항에 있는 운반 업체인데 뭘 가장 많이 운반하느냐 그렇게 따지면 돼요. 그러면 철강을 가장 많이 운반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철강을 운반하면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바로 포스코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3일이라는 기업에 대한 주가가 빠지는 것은 포스코의 주가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3일이라는 기업이 주가 많이 빠졌는데 같이 포스코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똑같이 바닥권역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판단했을 때 지금 3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반등이 조금은 어렵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비중이 한 10%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정안되면 제가 뭐 말씀드린 종목이나 아니면 강연이라도 오시면 좋은 거 한번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스테이크 명문제약 그리고 3일까지 분석해드렸고요. 문자 게시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연락 주고 계시죠? 자, 보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 7,890원의 매수가 부탁드립니다. IT센이라는 종목도 올라왔고요. 가지아, 한세S24홀딩스, 포스코캠텍, NC소프트, 우리기술. 쉽게 만나보지 못했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다 장롱에서 꺼내 오시나 봐요. 자, LG전자, 삼성전자, 뭐 대장주도 있고요. 카페24, 제발요셀루메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나이트제약 비중 15%. 자, 영진약품 해드렸죠. 솔브레인, RCK, 우리들제약, 제이스테판까지. 신풍제약도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 9,490원이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가 나와도 움직임이 없네요. 유유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요. 4개 종목 고르셨나요? 네, 오늘이 잠시만요. 밑에 삼성전자를 먼저 한번 같이 보고요. 삼성전자. 조금만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포스코캠텍, 포스코캠텍, 네, NC소프트, NC소프트. 그리고 뭐 한 개는 뭐 할까요? 안신앵커님 한 개 골라주십시오. 저 카페24요. 카페24요. 네, 요즘 좀 많이 눌렸는데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저 하시죠.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4개의 종목 골라봤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다시 한번 또 짚어주실 건가 봐요. 자, 삼성전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이 삼성전자 문의를 하셨던 분 입장에서 보면 이 방송을 안 보시는 분 같아요. 제가 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이거를 45,000원에 그때 여기서 유망주였잖아요. 네,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보시다가 이상로 말이 맞는갑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오셨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뉴스가 좀 떴습니다.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만들었으면 완성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자세하게는 우리가 세부적인 부분을 따져봐야겠지만 디스플레이가 접힌다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혁신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런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재료에 대해서 노출이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재료만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뉴스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의 상승 자체가 지수적인 부분과 맞물리면서 일단은 올라왔는데 굳이 지금 자리에서 사게 되면 추격 매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는 매수를 하게 되면 조금은 뭐랄까 마음고생을 앞으로도 몇 번씩 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대신에 여기서 눌림목을 조금 보시면 제가 샀던 이 1,500원, 11,000원짜리가 제일 좋은 자리고요. 대신 이 자리는 안 올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빠지더라도 한 43,000원 정도가 이탈이 된다면 그때 한번 다시 재도전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굳이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시더라도 여기서는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자,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요. 주가가 오를 때 이 마음을 여유롭게 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맞아요. 차라리 빠지면 사람이 파란색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뭐 니도 빠지고 나도 빠지는데 뭐 이렇게 되는데 오르면 그때부터는 빨강색이 흥분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원리원칙 매매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이 포스코캠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71,700원에 이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10%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항상 보면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이 작아요. 네, 그리고 항상 빠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이 커지는 법인데 실질적으로 이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이 올라야지만 2차 전지 분야가 죽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포스코 캠텍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삼성 SDI고 이 두 가지 기업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 전기차 시장 자체는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이 포스코 캠텍이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자체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릴게요. 신고가 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81,000원 적어도 한번 찍습니다. 거기 찍고 나면 한번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하단에 수급이 지금 크게 들어오는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 상관없어요. 지금은 누가 조금 만져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NC소프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49만 5천 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49만 5천 원. 이거를 NC소프트가 우리가 한번 했던 종목이에요. 그때 제가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드렸냐면 45만 원 잡아드렸거든요. 그 45만 원짜리 지금 딱 터치하고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이게 파동적인 부분에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빠지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업이 앞으로도 못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조금 하단의 수급을 봐야 되는 것이 위에 있는 수급이 기관의 매수고 밑에 있는 것이 외국인의 순매수입니다. 그럼 현재 고가권역에 4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에 대한 매도가 나오냐면 결국에는 현재 이 기관에 대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관에 여기서 팔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45만 원 잡아드렸던 거거든요. 그래 지금 일단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당분간 이 자리를 한동안 돌파를 조금 하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물량이 좀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런 자리 42만 원에 대한 지지권력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때 그때의 파동을 한번 지켜보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손절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오늘 이 자리는 안 깨졌는데 이 평이 끝나는 자리 밑에 하단에 한 42만 원짜리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42만 원짜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 만약 이 자리가 깨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십시오.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카페24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5,800원에 이분이 15만 8천 원에 30%인 것 같아요. 15만 8천 원에 우리가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냐면 이 기업이 우리가 일반적인 뭐 상장 절차를 거쳐서 됐다기보다는 우리가 KOTC 그러니까 장외 거래도 아니고 뭐랄까 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거래도 아니고 그 사이에 KOTC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범적인 사례로 상장이 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빠져오는 과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카페24라든지 뭐 앞에서 지금 상장을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뭐 비보존이라든지 또는 뭐 YD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재무제표가 엄청 안 좋습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술특례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시킬 때가 많거든요.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2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장될 때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상장될 때 가격 자체가 84,000원, 9만 원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24만 원까지, 20만 4천 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따블이 지금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 자체는 뭐랄까 이제 긍정적인 조정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가 지금 15만 원, 15만 원대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홀딩을 좀 하시고 다만 이 자리에서 하단이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하단에 있는 요 보면 99,000원짜리 보이시죠? 99,000원짜리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폰 공개 상승하고 있는 삼성전자 매수자의 권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포스코 캠텍은 홀딩을, 카페24는 99,000원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 드렸죠. 유망주 공개하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